안녕하세요. 법무의 베테랑 황순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성공 사례 하나 들고 왔는데요. 저작권법 위반에 관한 내용입니다. PD님, 예. 토렌트가 뭔지 아시나요 혹시? 토렌트 그 P2P 파일 공유하는 거 혹시 사용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되게 옛날에 써봤던 것 같아요. 저도 대학 시절에 사용해 봤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보면 조금 어둠의 시절이죠. 그렇죠.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 저도 거기 음악을 다운받기도 하고 영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다운받아서 본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최근에는 저작권법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이 강하고, 실제 제가 수사팀장을 할 때도 저작권법 위반, 특히 토렌트와 관련된 저작권법 위반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이 접수가 되고 처리도 했었거든요. 이 사건도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토렌트의 작동 방식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토렌트라는 것은 내가 어떤 P2P를 통해서 영상을 다운을 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내 저장소에 저장이 되고 그게 다시 업로드가 돼서 다른 사람한테 공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작권법 위반이 왜 되느냐, 그걸 다운받은 게 문제라기보다는 다운을 받은 즉시 나도 모르게 배포가 되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1호상 지적재산권을 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배포에 해당하죠. 근데 이걸 저작권법 위반 사례를 다룰 때 실무적으로는 수사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런 사건들을 좀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이 고소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가 실례로 영상물이 외국 영화가 있고 국내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이기도 하고 아니면 영상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영화사에서 고소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영화 같은 경우에는 만약 고소를 당하셨다, 그럼 걱정하실 게 없어요. 아마 나한테 연락도 안 올 거예요. 왜냐면은 이건 친고죄이기 때문에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직접 고소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헐리우드 영화사 중에 뭐 워너브라더스사가 제작한 영화를 이 토렌트에서 다운로드하고 업로드를 했다. 그러면 워너브라더스사가 직접 고소를 해야 돼요. 아니면 한국 법인에서 그 저작권에 대한 소유권을 위임받아서 고소를 해야 되는데, 실제 그렇게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저작권법에 대한 고소권만 위임을 받아서 고소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의 다 각하가 됩니다. 그거는 법무법인 같은 데서 위임을 받는 건가요? 보통 그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외국 영화나 외국 영상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각하가 많이 되고, 대신 국내 영화, 국내 영화사나 국내 영상물 같은 경우에는 국내 뭐 법무법인이나 교사 사무실에서 위임을 받아서 많이 고소를 하는데, 이게 실제로 토렌트에 다운받는 것들이 수십, 수백 명 정도의 범위가 아니라 거의 수천, 수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국 경찰서에 쫙 뿌려지는 거예요. 제가 있을 때 어떤 특정 영화사에서 거의 일주일에 뭐 몇 번씩 저희 관내에만 해도 수십 장의 고소장이 날라왔어요. 근데 이게 수사관 입장에서는 너무나 업무량이 늘어나는 거죠. 물론 저작권을 보호해야 되겠지만 저작권법 위반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항들을 계속 수사를 해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합의금 문제예요. 이 저작권법 고소를 하시는 영화사나 법무법인의 목적은 얼마 주면 내가 고소 취하해 줄게. 근데 또 합의금을 소액으로 책정하지도 않아요. 굉장히 또 고액으로 설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해자, 피고소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내가 이거 영상 하나 다운받았는데 수백만 원에 해당하는 합의금을 내가 물어내야 되느냐라고 보면은 경찰 수사관도 어떻게 보면은 서민의 입장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영화사나 법무법인 측의 이런 무리한 고소 내지는 엄청난 양의 고소를 조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네, 그래서 제가 진행할 때도 되게 엄격한 잣대로 조금 수사를 진행하긴 했는데, 검찰청과 경찰청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지침들이 많이 내려왔었고 그에 대한 명확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그 모든 세세한 기준들을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주요 판단 기준, 어떻게 송치와 불송치를 판단하느냐에 대한 기준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작권법상 침해 행위는 지적재산권을 복제 또는 배포의 방법으로 침해를 해야 되는데, 과연 배포가 되었느냐? 토렌트의 작동 방식을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다운로드를 받으면 그 다운로드 받은 영상들의 조각들이 내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고 그 조각들이 다시 다른 사람들한테 업로드가 됩니다. 이걸 과연 내가 이 토렌트의 작동 방식을 정확하게 인지를 했느냐, 이 영상을 내가 다운로드 받았을 때 다른 사람한테 전송할 고의가 있었느냐, 그 여부가 가장 핵심적입니다. 그리고 토렌트의 특성상 파일이 한꺼번에 한 사람한테 1부터 100까지 다 받는 게 아니거든요. 조금씩 조각을 모아서 이 영상을 전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전체 영상을 다운로드 받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이걸 침해한 것이 맞느냐 여부를 한번 다퉈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다른데 무혐의로 판단하는 기준에 해당한다면 충분히 무혐의 주장을 할 수 있고 이번 사례도 그러한 주장을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서 경찰 단계에서 바로 불송치가 된 사건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저작권법 위반, 특히 토렌트 사용으로 인해서 고소를 다 하시게 되면 수사관이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실 거예요. 혹시 합의 생각 있으시냐? 그러면은 내가 상대방 고소인 측에 연락을 해주겠다. 그러면 고소인 측이 이제 합의금을 제시를 하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요 합의금이 이 고소의 목적이기 때문에 합의금을 굉장히 높게 설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 영상 하나 다운받은 것으로 상대방한테 이게 합의금까지 물어주면서 어떻게 보면 굴욕적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내가 당당하게 무혐의를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변호사 도움을 조금 단계적으로 받으시면 충분히 무혐의 가능성이 있다. 제가 수사팀장 시절에 저희 팀원들하고 우스갯소리를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어요. 너무 고소가 많이 들어오니까 인지도가 조금 있는 영화면 모르겠는데 생전 처음 보는 영화, 그리고 출연자가 굉장히 적어요. 시간이 되게 짧아요. 어떻게 보면 듣도 보도 못한 영화들이죠. 저예산 영화. 네. 근데 이 영화들이 어떤 특정 영화사에서 계속 고소가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들끼리 예상을 한 것이 이걸 일부러 고소를 하려고 빨리 영화를 하나 간단하게 뚝딱 만들고 이걸 업로드해서 토렌트에서 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일부러 고소를 하는 게 아닌가. 물론 이건 그냥 제가 합리적 의심이지만 이게 저작권법 위반이 되면 실형 살고 집행유예 되고 이럴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거든요. 무조건 벌금 나옵니다. 유죄 확정이 되더라도. 근데 벌금형이라도 받으면 절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학생이라든지 취업을 앞두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포를 이용해서 합의금 장사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물론 저작권은 보호가 돼야죠. 근데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저작권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고 정말 합의금 장사를 위해서 미끼를 던져서 이렇게 고소를 하는 거라면 그거는 나쁜 행동이죠. 연락 왔을 때 어차피 그 사람들도 무조건 합의를 위해서 100% 합의금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고를 칠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죠. 그게 이제 사실은 피의자, 그러니까 피고소인이 직접 응대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상대방 변호사님이 되게 겁을 많이 줄 것 같아요. 그 금액에는 합의 못 한다. 그러면 이거 벌금대로 나오고 나중에 민사 청구해서 더 많이 청구하겠다.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아마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합의금을 또는 조율을 하는 것도 변호사한테 맡기시면 오히려 이제 적정한 금액에서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대충 이 정도 행위가 벌금이 얼마 정도 나오고 그리고 민사상 청구를 했을 때 얼마 정도 금액이 설정되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적정한 금액 내에서 아는 사람들끼리 업자끼리 이야기하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애초에 이제 변호사님을 선임하는 것보다는 조금 저렴한 수임료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합의 대행이기 때문에 합의만 도와드린다라고 하면 그 적정한 금액, 설정한 금액으로 합의 진행하는 것까지만 도와드리는 거니까 선임 비용보다는 낮은 비용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죠. 제 주변에 유명 연예인 사진이나 이런 거를 블로그나 유튜브나 이런 데에 사용했다가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에서 비슷한 케이스로 연락이 온 경우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이것도 같은 케이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건 조금 쟁점이 다를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토렌트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다운로드를 받았지만 그거를 배포를 하는 고의가 없었다라는 건데 지금 피디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그 영상이나 사진 같은 것들이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한다면 그걸 게시를 함과 동시에 배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충분히 배포 목적이 있다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저작권법상 공정하게 이용할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 5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작물을 그 이용의 목적이나 성격 그리고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그리고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그리고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저작물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에 올렸다라고 한다면 이 조항을 이용해서 한번 무혐의를 다퉈볼 만도 할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상업성을 띠는 블로그라면은 조금 위험할 수 있겠네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겠죠.
결국에는 저작권법 위반, 특히 토렌트 사용으로 인해서 고소를 당하셨다면 너무 겁먹지 마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준에 따라서 충분히 무혐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변에 뭐 변호사분이나 아니면은 아시는 경찰분, 법률 전문가가 있으시다면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이게 무혐의가 가능할까 한번 조건을 한번 따져보신 다음에 자신 있게 무혐의 주장하셔도 된다. 그리고 제가 실제 무혐의를 받은 사례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무조건 쫄아서 겁먹고 달라는 만큼 돈 다 주고 합의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내가 잘못한 행동이 실제 사건화가 돼서 처벌을 받을 만한 행동인지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